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 세계적인 2차 확산이 시작되자 각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1차 확산 당시 방역 사례에 대한 평가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마스크 착용, 적극적인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가장 먼저 시행하였고 나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뒤이어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방역 모델을 도입하여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2차 확산에도 비슷한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정반대의 방법인 집단 면역이라는 방식을 사용한 스웨덴의 성적표가 공개되자 전 세계는 큰 논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집단 면역은 백신을 맞거나 질병에 감염된 후 항체를 형성해 집단 구성원 중 상당수가 면역력을 갖춘 상태를 뜻합니다. 이렇듯 특정 병원체에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게 되면 전파가 차단되면서 면역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됩니다. WHO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구 70%가 항체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인구의 10에서 20% 정도가 C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스웨덴 방역정책의 책임자인 안데르스 턱넬 공공보건청장은 한국의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턱넬 박사는 영국 매체 옵저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처럼 간신히 노력해서 방역에 성공하더라도 재확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적극적 대처 방식에는 얼마나 이런 정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질병의 확산을 압박하다가 더 큰 결과가 벌어질 수 있으며 유행을 막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병의 확산과 유행을 막다가 오히려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논리라면 질병의 확산과 유행을 방치하다가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방역의 결과만 좋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후 스웨덴은 국경 폐쇄가 없음은 물론이며 도시 봉쇄도 없이 학교와 직장, 음식점, 공원 모두 문을 열고 마스크 없이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등 전 국민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가량 지난 지금 최근 발표된 스웨덴의 집단 면역 방역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책 초기에는 예상대로 확진자가 폭증했습니다. 스웨덴 공중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4월에는 하루 500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6월 24일에는 1803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문제는 사망자도 폭증했다는 점입니다. 6월 스웨덴에서는 하루에 100명 안팎의 사망자를 내는 등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90%가 7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고 이 중 절반은 요양시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3월 말까지 외부인의 요양시설 방문을 막지 않아 감염이 확대되었고 일부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의심 증상이 있어도 근무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은 의료 시스템 과부하를 이유로 요양시설의 노인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것을 제한하면서 노인 사망자를 늘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5월 13일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노인이 대부분인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방역 실패는 아니다라는 입장은 고수했었습니다. 결국 노인층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집단 면역이라는 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스웨덴이 감염병을 이용하여 노인층을 감소시켜 의료보험과 연금개혁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조롱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었습니다. 결국 2020년 8월 24일 기준 약 1천만 명의 인구를 지닌 스웨덴의 누적 확진자는 86,068명이며 사망자는 5,820명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률은 6.8%에 달하며 이는 주변국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희생자를 내는 동안 스톡홀름 주민의 항체 보유율은 겨우 7.3%에 그쳤습니다. 그 후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뒤부터 확진자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8월 들어 1일 확진자 수는 200명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7월 말부터 사망자도 10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희생은 있었지만 스웨덴의 집단 면역이 성공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여 강력한 방역 지침을 고수해온 영국, 독일, 한국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 수입니다. 즉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형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스웨덴의 항체 양성률은 현재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나 5,700여 명이 사망한 것은 인구 비례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 3만 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피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을 통해 전 국민의 70%가 항체를 갖추어야 감염병이 종식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자연 감염이 아닌 백신 접종을 통해 이뤄내야 하는 것이지 방치와 확산을 통해서는 전 국민적인 항체를 갖출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공개적으로 집단 면역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처장은 SNS를 통해 집단 면역을 목표로 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질병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확산을 관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항체가 생기더라도 심혈관계와 신경계가 손상되는 후유증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국민들은 어떻게 이 같은 황당한 방식의 집단 면역을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스웨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요나스 루드비그손 교수는 스웨덴 정부의 방역 정책을 세우는데 턱넬의 국립보건원 같은 기관들이 강력한 역할을 했으며 선출된 정치인들은 그저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스웨덴 국민은 정부를 상당히 신뢰하는 편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국민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신뢰도가 낮은 국가였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썼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신뢰도 높은 정부가 방역 전문가에게 방역의 전권을 맡기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잘못된 전문가를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후폭풍은 더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의 방식을 비판하던 스웨덴의 방역 책임자 안데르센 턱넬 보건청장의 문제적 발언이 공개된 것인데요. 스웨덴 지역 언론 익스프레스에는 집단 면역 정책을 구상하던 당시 턱넬 보건청장이 북유럽 보건당국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메일을 살펴보면 턱넬 보건청장은 건강한 사람들을 호텔에 집단 수용해 자발적으로 감염되게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 학교만 봉쇄해도 취약층인 노인 감염률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권고에도 그만한 가치가 없다며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스웨덴 보건당국은 집단 면역이 노인과 아이들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을 호텔에 수용시켜 강제로 감염시킬 계획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이는 방역을 떠나 인권과 생명윤리 차원에서 도덕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스웨덴 국민들조차 한국이나 독일의 방식처럼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가 뜨거워지자 스웨덴 정부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당국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턱넬 보건청장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크 착용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면 마음을 놓고 붐비는 버스나 쇼핑몰에 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 벨기에, 스페인 같은 마스크를 의무화한 국가에서도 여전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스웨덴 공중보건국 요한 칼손 국장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은 지속 가능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명백한 입장이다.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확진자는 늘어났다면서 턱넬 청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학교와 직장을 다니며 마음 놓고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상은 이제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스웨덴 국민들은 6개월간의 일상을 유지한 대가로 커다란 희생을 치렀습니다. 적극적인 검사를 통한 격리 치료, 확진자 동선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분명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민들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같은 고통을 감수했으며 그 결과 가장 성공적인 방역 모델로 인정받으며 이제는 영국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 한국의 방역 모델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2차 확산 역시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